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이분과 시장에 대한 뷰를 나눌 때 요즘 즐겁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안정을 주고 계신데요. 단야 선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시장 쫄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살 종목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늘상 강조해 주셨던 3월 11일 지나면 변동성 어느 정도 안정될 거다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도 시장 이 전략은 유효하신 거죠? 네, 유효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역시 이제 분할 매수, 지금 두 번째 분할 매수했고요. 시장에 지금 그게 금리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공포감이거든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시장이 낙폭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부분이 가장 큰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저가를 지켜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갔는데,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 실현이 커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 상황에서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좀 강한 면모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9일 이 저가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를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강한 모습이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이제 깨고 내려갔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와 차익 실현 욕구들 이런 것 때문에 깨고 내려가서 나스닥이 힘은 못 받고 있지만,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 찍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만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시초가를 낮게 시작하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수는 출렁거릴 수 있지만, 이거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바닥권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 금요일 단칼 전략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 앞두고 어떤 주요한 일정들이 있고 그와 연계된 종목들이 무엇인지 일정 매매를 위한 힌트인데요. 다음 주 저희 주목해야 될 이벤트 뭐가 있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음원 쪽 관련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트와이스가 일본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블랙핑크가 공연 신곡을 발표하기 때문에 음원 관련 이슈들은 있고, 또 음원 관련주들은 지금 OTT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엮여 있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다음 주 트와이스 일본 공연은 어떤 것까지 같이 기술적으로 접목되냐면 확장현실, 그 다음에 복합현실, 즉 AR하고 VR 기술, AR하고 VR 기술이 선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요 AR, VR 이슈가 또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일정에서도 미국의 게임사 로블록스가 상장되는데, 얘들이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로 일으킨 메타버스 관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씩 보면, 먼저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AR, VR주도 봐야 되겠지만, 음원 관련주들 쪽에서는 트와이스 일본 공연 요거 관련돼서 JYPNT가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트와이스 관련해서 JYP 엔터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공연에 선보이는 AR, 그다음에 VR 요 관련 MR입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결국에 이제 한빛소프트 이런 게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빛소프트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시세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도 다음 주 일정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빛소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70원 이걸 지지받는다면 1차적으로는 5,270원에서 6,180원 요 박스권을 보시고 박스권을 돌파하신다면 6,6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VR 쪽에서는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렌텍이었어요. 이렌텍은 그 가격 메리트는 여기 있는데 전환 물량 3,000원대짜리 있는 전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한빛소프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한미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눈치 보기도 있고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전략적인 무기에 대해서 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제 성능 시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방산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더라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000원 부근에서는 바닥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봐도 되겠다. 18,000원에서 22,800원 이 박스권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방산에서는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LIG 넥스원 정도. LIG 넥스원도 결국에 이제 항공 테마로 움직였지만 25,700원에서 바닥권을 단기 확인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더라도 오늘도 26,400원까지 왔다 밀렸다면 26,500원 밑에서라면 요거 일정과 이슈로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목표가 42,000원 이 박스권으로 본다면 방산주에서는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쪽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서 아마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게 미국의 아마케 관련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이거 이슈가 이거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들 섹터 중에서 개별 종목, 개별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아마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ST큐브 같은 경우는 초록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봉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 주가 관리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있는 미국 아마케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건 역시도 11,85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게임사 로블록스가 상장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거고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관련 AR, VR 관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대장은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도 역시 17,9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 단계 더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소 생소하지만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게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같은 대주주가 네이버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데 이것도 밀린다면은 결국에 36,400원 밑에서 하락 수준 본다면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쿠팡 나스닥 상장 있죠. 오늘 미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전자 결제 쪽이라든가 다날이라든가 이런 쪽 지금 다날 같은 거 역시도 비트코인과 함께 결제 이슈로 해서 주가 움직였지만 결국에 이 바닥권을 아직 안 깨고 있다는 거, 7,000원을 안 깨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다날도 궁극적으로는 7,000원에서 9,500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 상장 관련해서는 다날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쿠팡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KTH입니다. KTH를 보면은요. 자, KTH도 지금 다날과 마찬가지로 주가 1,300원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되밀린다면 11,000원대라면 한번 이거 매수해보자.
1,300원을 깨지 않으면 요거는 1,300원에서 1차 14,000원 박스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일정을 보면서 쿠팡 상장까지도 한번 본다면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종목 장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메타버스나 혹은 쿠팡 관련주, 암학회 일정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종목들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 장은 장 후반으로 올수록 낙폭을 확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주도 좀 이러한 흐름의 연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죠? 다음 주 보면 일단 저는 지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 바닥권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봐야 될 건 이번 주 보면 지금 이번 주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개인들 2조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조, 기관도 1조 매도했는데 일단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좀 겁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선물 매수했을 땐 지수가 나름대로 좋았다가 매도하니까 낙폭이 커졌다가 결국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거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904포인트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가격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역시도 1차적으로 2,947 여선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될 때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들의 주가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에서는 주가 탄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흐름을 봤을 때 지수의 등락은 상승하고 있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박스권 하단을 2,894포인트 선을 여기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가 여기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단칼에서 제시했던 게 조금 보수로 봐가지고 이제 860선까지 한번 빠질 거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미 900선에 대한 바닥권 기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전기 전자 섹터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차익 매물이 커지면서 2차 전지라든가 통신 부품 관련주들이 낙폭 과대 국면으로 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지수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든가 통신 부품 섹터들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빠졌지만 금리 상승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 보험업종과 은행업종이죠. 그렇다면 두 개 업종 중에서 저는 보험업종 쪽으로 우리가 한 번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11일까지 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수가 반등 나온다면 저가 매수했던 거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밀린다면은 재매수 관점이거든요. 수요일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4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두 번은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두 번 매수한 거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밀리면 저가 대기하는 이러한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수익을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는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역시 실적이죠. 실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업체들 지수가 조정받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자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과 동일하게 2차 전지주 낙폭과대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고 금리 인상이 두렵다면 관련한 수혜주로 은행주, 보험주 있겠으나 보험주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종목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적의 바탕에서 믿고 찾아보자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 잘 기억하면서 또 이 전략 되새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녀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한 주 끝나는 이 자리 와 있습니다. 사실 3월 중순부터 시장의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주 마무리되는 게 유난히도 달갑게 느껴집니다. 한 주 고단하셨을 텐데요. 밤사이 뉴욕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체크하시고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